그러면 또 이제 사회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직장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직장 예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예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남한테 비난받기 싫어서? 뭐 이상한 신입사원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뭐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직장 예절은 그냥 남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뭐 단체나 조직마다도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직장 예절은 사람의 뭐 인성이라든지 개인의 윤리라든지 그리고 개인이 조직 내에서 생활하는 최소한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출근 전부터 볼게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출근 전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2003년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업종과 관계없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거는 기본이었고 남자 같은 경우엔 여자 같은 경우는 블라우스를 입고 치마 정장을 입는 경우가 대다수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성차별적인 요소들도 있고 해서 또 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서구식으로 훨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예전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하고 불필요한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하다면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로 복장을 입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자유로운 복장들 뭐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는다든가 뭐 슬리퍼를 신는 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뭐 샌들을 신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사에서 용인이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는 옷차림하고 출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최소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옷차림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부분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라운드 티를 입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요. 최소한 이제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뭐 영업직이라든지 또 구매라든지 이런 특정한 직종처럼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정장이나 넥타이를 매는 게 상대방에게 굉장한 정중함을 주고 예의를 차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맡은 직무나 업종에 따라서 뭐 정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화려한 문이나 뭐 큰 글씨가 적혀 있지 않은 단정하고 깨끗한 뭐 그렇다고 막 형광색 티셔츠 입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색 티셔츠를 입되 너무 이제 과하지 않은 자기가 봐서 과하면 남도 봐서 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은 보통 저희 대부분의 회사가 요즘 뭐 9시인 경우가 많고 9 to 6인 경우 9시에서 6시인 경우가 많고 10시에 출근을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최소한 10분 전에는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 것을 저는 좀 원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차가 막힌다거나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거나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미리 회사에 좀 연락을 취하는 거, 뭐 카톡을 보내거나 메시지 보내는 거 말고 전화 통화를 뭐 직속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로 위에 이제 고참이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기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9시에 업무 시작인데 9시에 맞춰서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소한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도 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윈도우를 킨다고 갑자기 뭐 컴퓨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윈도우가 띵 나오진 않죠. 아무리 빠른 컴퓨터도 시간이 걸립니다. 몇 분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부팅을 하는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웃두리를 벗고 왔으면 뭐 웃옷을 걸 시간도 있고 컴퓨터를 눌러서 키는 시간도 있고 뭐 아침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물을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남도 비슷할 텐데 최소 1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이전에 뭐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10분 전에는 가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인사를 하죠. 요즘 참 인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입사원 때는 마치 군대에 온 것처럼 선배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소개도 하고 인사도 시키고 막 또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 정도 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었고요. 또 그거는 뭐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예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우리 회사의 건물에 있거나 소속이 돼 있는 아이디 카드를 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 팀장이 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넘게 하면서부터 보니까 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야기를 신입사원들 비롯해서 뭐 경력이 있는 사원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인사만 잘해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보러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어물쩡 대충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면접관이 보기에는 후자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별 인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멀리에서 올 때는 뭐 안녕하십니까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제 뭐 상사나 아니면 뭐 위에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앉은 자세에서 15도 정도 가벼운 목례 정도로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전화 통화 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빠르게 이제 마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참 신입사원들이 잘 안 되는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외출하는 경우에는 아주 좀 기본적으로 외출을 하는 목적, 뭐 그게 외근이 될 수도 있고 출장이 될 수도 있고 잠시 뭐 다른 업무로 인해서 외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적, 장소, 귀가 예정 시간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뭐 누가 뭘 시켰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사라지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당연히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상대방이 먼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인사했을 때는 답례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예. 뭐 상대방이 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러고 인사하고 가면 자기도 동일하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누구일지라도 회사 건물 내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인사를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복도나 계단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뭐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온다던가 회의실을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뭐 적당한 거리가 제가 뭐 한 발, 두 발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뭐 1.5에서 2m 한두 발 사이 요 정도 눈높이가 맞는 위치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상사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간단하게 눈인사를 하는 경우 아니면 뭐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를 안 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뭐 남자건 여자건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나가도 됩니다. 사실 뭐 손을 씻고 있는데 상사가 말을 걸거나 그러지 않으면 인사를 굳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뭐 화장실에서도 막 처음에 뭐 필요한 데선 안 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선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거나 복잡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때는 상대방도 보면은 뭐 전봇대를 타고 있는 사람한테 인사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사를 생략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뭐 회의나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눈이 마주친다거나 이럴 때도 뭐 인사를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결제나 상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뭐 누가 지나간다고 해서 뭐 상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은 상사도 같이 인사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뭐 상사보다 좀 하급자인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팀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팀 대리가 지나간다고 갑자기 인사를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상해 보이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인사를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 개인적인 상담이나 면담 시에도 인사를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또 자리를 비울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를 비울 때가 생기는데, 자리를 비울 때는 뭐 앞에서도 외출 시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 옆에 동료나 선배나 이런 사람에게 행선지랑 용건 시간을 미리 알리는 게 좋고요. 상사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기 직속 상사는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꼭 해줘야 되고, 이제 뭐 공적인 일도 있고 사적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일을 하다가 배가 엄청 아프다던가, 그럼 병원 갔다 와야지. 거기서 뭐 앰뷸런스 올 때까지 배가 아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잠시 외출 허락을 받고 근처에 병원을 갔다 오겠다라면 라는 것들을 상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오면은 뭐 다녀왔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뭐 거래처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러면 제가 뭐 한 3시간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중간에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실에 연락해서 특별한 일은 없는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고요. 출장이나 교육 시에 뭐 이제 보통 출장이나 교육 시에는 저희가 사전에 결제를 다 받고 가기는 하는데, 뭐 갑자기 어젯밤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새벽에 지방에 출장을 가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뭐 같이 일하는 팀원들, 뭐 선배나 팀원 구성원이나 이제 또 제 업무와 이제 유관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업무를 같이 하는 다른 팀 사람들한테까지 요즘엔 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메일이나 메시지로도 부재중 알림이 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이제 전화 예절이죠. 전화 예절은 참 간단한 것 같은데 보통 전화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 별로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는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오는 전화는 뭐 개인적인 전화야 뭐 10번 울리고 부재중이 찍히고 나중에 전화해도 상관없겠지만, 자신의 업무와 용무로 인해서 오는 전화들은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습니다. 이거는 뭐 핸드폰은 저희가 인지가 안 되지만 핸드폰도 뭐 진동이 아니면 벨소리가 한 3번 울리기 전에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감사합니다, 뭐 전화 바꿨습니다, 뭐 누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은 회사 전화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제 전화를 받는 룰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땡땡 상사입니다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감사 인사, 그리고 전화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 인사, 그리고 이제 회사명, 그리고 부서명, 자기 이름.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땡땡 상사 영업팀의 누굽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묻는 게 좋고요.
혹시 뭐 잘 못 알아듣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외부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뭐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냐고. 이제 저희가 영어에서는 뭐 파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교 다닐 때 배워봤을 텐데. 그런 것처럼 끝까지 경청을 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전화를 주신 분들이 뭐 꼭 저와의 업무뿐만 아니라 뭐 저의 상사, 저의 동료, 또 이제 다른 업무 담당자와 연결을 해달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용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메모가 필요한 부분들, 그 사람이 부재 중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어서 꼭 적어놔야 되는 부분들은 용건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을 때도 감사 인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기한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까지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전화를 상대방이 끊은 후에 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전화 예절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도 사실은 뭐 잘 지켜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 예절이 있습니다. 악수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 아니면 상사, 아니면 뭐 저의 고객, 이런 분들이 먼저 저에게 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아니면은 제가 저의 고객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라든지 이제 저한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제가 주관하는 모임에 온다든지 했을 때는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상사가 하급자한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스트, 그 장소나 모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거기에 방문한 비지터한테, 그러니까 고객한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경직된 표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인사말을 건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 같은 경우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악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손이 이렇게 닿는 정도는 됩니다. 요즘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를 하거나 뭐 팔꿈치로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적당히 손을 가볍게 잡고 흔드는 두세 번 정도, 그것도 손도 막 대여섯 번 정도 세게 흔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화에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손을 막 꽉 쥐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압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손이 이렇게 닿는 느낌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리고 자기가 또 손을 흔들면 그것도 결례가 되고요.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자기가 막 손을 세게 흔드는 거, 세게 흔드는 것도 결례가 되고요. 상대방하고 가볍게 흔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한 상태에서 막 손을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이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악수를 한 상태에서 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악수 예절에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건방진 부분인데, 악수할 때 주머니에 손 넣는 거는 상당히 큰 결례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시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함 예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명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건네는 경우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손님한테 이제 먼저 건네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건넬 때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에서 왔을 경우는 뭐 땡땡 상사 영업팀 뭐 아무개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가벼운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네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건네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왼손을 받쳐서
정중하게 건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요. 명함을 건넬 때 자기 이름을 자기가 보이는 쪽으로 건네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제 뒤집어서 건네는 게 되겠죠. 근데 상대방 쪽으로 내 이름이 읽힐 수 있게 건네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함을 받을 때는 일어나서 받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두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명함을 상대방하고 주고 받을 때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상대방 명함을 먼저 받고 내 명함을 먼저 내 명함을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명함을 먼저 드리고 상대방 명함을 공손하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동시에 줘야 될 때가 가끔 존재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오른손 왼손으로 동시에 주고받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러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뭐 고객이 먼저 오셔가지고 명함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뭐 누가 꼭 이제 명함을 주는 순서는 사실상 이제 아랫사람이나 손님이 먼저 건네는 게 원칙이긴 한데, 또 상황에 따라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고객이 먼저 명함을 주시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고, 그리고 나도 명함을 이제 두 손으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명함을 받은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미팅이나 회의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명함만 받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명함 받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명함을 받은 후에 뭐 회의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명함을 막 자기 주머니나 안 포켓이나 이런 데다가 바로 집어넣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저는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앉은 위치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명함을 이렇게 놓고, 뭐 대화를 할 때 그분의, 특히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의 조남이나 이런 부분들, 조남 이제 성함이죠, 성함에 대한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명함을 이제 미팅 장소에서는 꺼내놨다가, 이제 미팅을 마치고 돌아갈 때 명함을 자기 명함 팁에, 명함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뒤집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에는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적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한자로 적혀 있는 명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요즘은 한자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영어나 뭐 이렇게 보려고 막 뒤집어 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뒤집어 보시는 거는 안 됩니다. 뒤집어 보는 거는 상당히 큰 결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명함을 뒤집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함에다가 낙서는 아니고 뭐 명함 받은 일정이나 그 사람 메모나 이런 거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없는 안 보이는 장소에서 쓰는 겁니다. 명함에다가 막 그 사람 만난 날짜랑 이름을 그 사람 대면하는 앞에서 쓰는 거는 상당히 결례가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명함이 뭐 다 떨어지거나 명함을 안 갖고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래서는 좀 안 되기는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급하게 미팅이 잡혀서 갔는데 명함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너무 막 겸연쩍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제가 오늘 죄송한데 명함을 못 갖고 왔다고, 다음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 이메일 굉장히 많이 쓰죠. 이메일을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메일도 상당히 예절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 안건에 따라서 글머리를 이렇게 답니다. 뭐 중요, 회의, 뭐 미팅, 이렇게 다 글머리를 잡아서 용건만 씁니다. 뭐 2월 23일에 마케팅 전략 회의 참석 요망, 이렇게 용건만 쓰고요. 내용은 저희가 좀 도식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저리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게. 뭐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팀 누구입니다.
뭐 저희가 마케팅 전략 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뭐 이러면서 주저리 뭐 회의실은 뭐 창조룸 3층에 있는 창조룸인데요. 뭐 이렇게 막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내용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훈련을 잘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업무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의를 한다 그러면 뭐 참석 요망, 중요, 회의인데 뭐 일시는 언제고, 주요 안건은 뭐고, 세부 내용은 뭐고, 참석자는 누구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열리고 이런 부분들을 2줄 이내로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끝인사는 뭐 좋은 글귀로 마무리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양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땡땡팀 누구입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도 파일명을 수신자가 그 파일명만 봐도, 그러니까 뭐 마케팅 전략 회의다 그러면 신마케팅 회의 안건 뭐 이렇게 파일명만 봐도 아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파일명을 간단 명료하고 핵심 사항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내부 문서에는 저희가 뭐 V1.0, 2.0 이렇게 버전을 써요. 버전을 쓰고 날짜를 쓰는데 뭐 날짜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버전 뭐 23, 버전 24 이거를 그대로 다른 팀 사람들이 보는 메일에다가도 첨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별로 좋진 않고요. 그건 내부에서 관리, 그리고 최종 안, 뭐 최종 본, 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상대방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뭐 버전 24, 버전 25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내부 관리성의 그런 첨부 파일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글을 좀 간단 명료하게 쓰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막 구어체로 말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메일에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친구들이랑 쓸 때는 괜찮습니다. 친구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회사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근인데요. 퇴근 시에는 정리를 좀 해놓고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상 위나 전기 기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날 한 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일 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야근을 그렇게 붙잡아 놓고 시키는 직장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상사가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사나 뭐 선배보다 먼저 퇴근을 할 경우에는 뭐 오늘 일이 있어서 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오늘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남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인사 없이 가는 거는 그게 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인사에 대한 부분들 꼭 챙겨서 하시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근을 나갔다가 아니면 출장을 갔다가 퇴근 시간이 넘어서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들 또는 그쪽에서 바로 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사한테 전화로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상태를 알리고 뭐 그쪽에서 미팅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간략하게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과제는 없고요. 제가 드린 자료랑 강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학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은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출석해서 한꺼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랑 그 다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학생들을 절반씩 시험에 응시를 하도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나 단톡방에 있는 공지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